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요약미 대상 문제 22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약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식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뿌리를 다 잘라줬죠? 직근과 측근, 이게 직근이고 여기 측근인데 뿌리를 다 잘라줬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세근, 이렇게 잔뿌리, 이 세근이라는 것이 가늘 세자에 뿌리 근처에서 잔뿌리죠. 이 잔뿌리, 새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당근 작업, 잘라주는 걸 당근 작업이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당근 작업은 건강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묘목의 직근과 세근, 측근을 끊어줘서 세근을 발달, 잔뿌리를 발달시켜서 촉진시키는 작업으로 이런 이점이 있다. 활착률의 이점이 있다. 잘라주는 목적은 새뿌리, 세근, 잔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 스파이크라는 걸 볼 텐데요. 이 기계톱에서 엔진톱에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19번 이 부분이 이게 스파이크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이 작업하려는 정확한 지점에다 이걸 꼽는 거죠. 툭 밀어서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정확한 작업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 여기 스파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는 두꺼운 나무를 베일 때 이 스파이크를 나무에 꼽고 그 꼽힌 곳을 피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선시키면서 나무를 쉽게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르는 위치를 선정해서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파이크 이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토끼날의 연마 각도와 모양을 보겠는데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아치형이라고 그러죠. 아치형.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겨야 나무를 자를 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겨야 나무를 자를 때 나무 사이에 깊이 박히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도끼날이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잘 빠질 않겠죠. 이런 삼각형 모양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아치형으로 생긴 것이 좋다. 그래서 도끼날의 정상형은 아치 모양이 좋다. 삼각형 모양은 날이 수목에 끼어서 밖에서 잘 빠질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벌목용은 9 내지 12도의 날, 그 다음에 가지치기용은 8 내지 10도. 전체를 다 해본다 할지라도 도끼날은 한 8에서 12도 정도. 예. 이 정도의 날카로운 날이라야 좋다라는 거. 날의 각도하고 그 다음에 아치형 모양이라 좋다. 삼각형 모양은 나무에 박혀가지고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재 작업. 집재 작업이란 건 뭐냐면 벌목 조제되어 벌채지에 산적된 나무를 한 곳에다가 편리한 장소 모으는 작업. 이걸 집재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접목 집재는 뭐예요? 접목이라는 거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전체 목재, 가지까지 다 붙은 목재, 이걸 접목이라고 그래요. 자, 프로세서라는 기계는 뭐냐면 지금 이런 기계가 프로세서예요. 이거는 하베스터와 유사하죠. 하베스터는 아주 전공정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벌도 기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꼭 프로세스에서 알아둘 거. 이거는 벌도용은 아니다. 벌목구가 아니고 이미 벌목해놓은 것을 가지치고 토막 내는 거. 가지치고 다듬고 토막 내는 것을 하는 거. 이것이 프로세서다. 그래서 벌도 기능만 없는 장비. 나머지는 다 있다. 나머지 이 길이 재는 것, 그 다음에 가지치고 다듬는 거 다 있는데 이 벌목하는 거, 나무 베는 거,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베는 이 벌도 공정은 없는 것이다. 뭐가요?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그러면 벌목은 아니고 이미 벌목해는 걸 가지고 가지치기하고 다듬고 하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치기 작업을 볼 텐데요. 첫째로 전진하면서 한다.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전진이. 만약에 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걸려서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부터 해온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면. 그죠? 뒤쪽이. 그래서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시험 문제 꼭 나온단 말이죠. 전진하면서 작업한다. 후진하면서 작업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 나무에 걸려서 후진할 수가 없죠. 전진하면서 작업한다. 벌도목 밑에 이렇게 받침대 보이죠? 받침대를 놓으면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안내판, 요 앞에 이거 달린 거, 이게 안내판이죠? 이게 기계면 요 톱 낮은 거, 요게 안내판인데, 이게 짧은 걸 사용한다. 왜? 길면 거치함스럽죠. 가지 자르는 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판이 짧은 기계톱을 사용한다. 벌목할 나무에 가까이 서서, 예, 벌목할 나무는 사람과 이 기계 사이에 벌목, 예, 나무가 들어가도록 벌목할 나무를 몸과 체인톱 사이에 두고 작업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알아둘 거는 가솔린 엔진은 전기 불꽃으로 점화한다는 거예요. 플러그가 있어가지고. 디젤 엔진은 전기 불꽃이 아니에요. 자기 착화를 하는 거예요. 강한 압축으로 하는데 20분의 1로 압축해요. 가솔린은 10분의 1 정도로 압축해요. 압축이 좀 그래도 이건 약하죠. 이건 강한 압축열로 압축하기 때문에 폭발할 때 힘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엔진은 무게가 무겁고 두꺼워요. 왜? 그 폭발을 견뎌주려니까 그 대신 힘이 좋죠. 그래서 디젤 엔진은 자연 발화, 자기 착화를 하는데 이 압축 온도가 몇 도냐? 500도에서 600도씨예요. 이 온도로 착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은 공기하고 연료하고를 혼합해서 뿌려줘요. 가솔린과 공기를 혼입해가지고 혼입해서 넣어줘요. 그런데 디젤 엔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공기만 유입하죠. 그리고 그 경유는 또 따로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기가 아니에요. 혼입이. 공기만 혼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흡입하고 이거는 휘발유와 공기를 흡입한다. 휘발유 플러스 공기를 흡입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가솔린 기관이고 디젤은 오직 온리 공기만 흡입한다. 공기만. 그 다음에 배기가스 온도를 보면 가솔린은 약 1000도예요. 1000도. 근데 디젤은 600도예요. 그래서 가솔린이 더 높아요.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는 가솔린이 1000도, 디젤이 600도 정도다. 그리고 가솔린은 가볍고 디젤 엔진은 그렇죠. 압축을 20분의 1 압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압축을 해서 폭발음도 세죠. 진동이 세요. 그래서 이것은 두껍고 크죠. 두껍고 크다. 디젤 엔진이요. 이 정도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식혈기예요. 이게 구덩이 혈자예요. 구덩이 혈. 그래서 이 기계톱에다가 이 식혈기구를 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멍을 뚫면서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겠죠. 구멍을.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 나무 심기하기 위해서 이 구덩이 파는 기계란 말이죠. 이게 식혈기예요. 조림 작업을 할 때 식목용 구덩이를 파는 기계. 이게 식혈기다. 그래서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다음 이 그림은 벌목용 지렛대예요. 예, 나무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할 때 벌목 중에 나무에 걸린 나무의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여기다 넣고 밀면 지렛대로 밀면 되겠죠. 그래서 벌목용 지렛대다. 나무를 굴리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쓰는 것이다. 다음 20개의 피해를 볼 텐데요. 한해 요게 가물 한자죠. 가물어서요. 토양 중에서 수분이 부족하게 생긴 피해, 물이 부족하거나 한해예요. 상해 요거는 서리상자죠. 그래서 이른 봄 식물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급격한 온도가 저하가 일어나서 뭐 꽃샘추위든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어린 나무잎이 손상을 입는 피해, 이것이 상해예요. 추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다음 피소. 요 피자는 무슨 피자? 이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이 소각 이런 말이죠. 가죽이 불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일명 벼떼기라고 하는 거예요. 피소를. 수간이. 수간은 뭐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수간이죠. 수간.
요 수간으로 햇빛이 들이쬐가지고 요 가죽이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거. 이것이 피소예요. 피소. 급격한 수분 증발이 생겨서 조직이 마르는 현상. 태양광선이 직사를 받았을 때 숲이 나무의 껍질이 예, 급격한 수분 증발이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 피해. 이것을 피소라고 한다. 다음 멸사는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땅으로 강한 예, 열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이 열을 흡수해서 여기에 있는 뿌리가 열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뿌리가. 이것을 열사라고 그래요. 7, 8월경 토양이 건조되기 쉬울 때 암흑색에 이 검은색이니까 얼마나 빛을 잘 빨아들이겠어요. 이제 이게 막 뜨겁단 말이에요. 빛을 빨아들여요.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이 열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부식포에서 태양열을 흡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이것이 열사다. 다음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나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빗자루병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나야 되는데 그냥 한 나에서 가지가 막 한 20개, 30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빗자루병이에요. 생긴 게 이게 빗자루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빗자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추나무 빗자루병이죠.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어떻게 치료하냐?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요게 이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수액줄을 달아가지고 주사기로 투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수간에다가 수간에 이걸 주입해서 주사기로 투입해서 이 물을 이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이 약을 빨아들인 나무가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서 이게 생긴 거죠.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치료한다.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치료하는 것은 수간 주사를 한다. 뭐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수화제를.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자의 저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정자의 저장 방법. 그렇죠. 딱 눈에 보면 들어오죠. 이거는 저장 방법이에요. 건조, 저온, 노천 매장. 다. 냉동 저장이라는 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씹을 때 뿌리를 잘라주는 주목적. 단근이라고 그러죠. 왜 단근을 하냐? 뿌리를 잘라주냐?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측근과 세근. 잔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중 잎을 가해하지 않는 해충.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소나무점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소나무점은 잎을 가해한 게 아니라 이쪽을 가해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목질부. 여기를 갉아먹는 거죠. 이 목질부를. 이 좀이에요. 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료 채취를 목적으로 벌기령을 짧게 하는 것. 자, 연료 채취. 그러면 딱 들어오는 게 있죠. 나무를 이렇게 베면은 여기에서 베인 자리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외소한 나무라고 그래갖고 외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외림 작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란 나무들. 이거를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딱 뭐밖에 없어요? 땔감이죠, 땔감.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 작업, 연료 채취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외림 작업.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난 자리에서 새롭게 막 자라난다든가 이런 나무들. 이걸 목재로는 못 써요. 땔감으로 쓴다. 연료 채취 그러면 외림 작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림 작업은 큰 나무를 잘라내고 우물 키워가지고 새로운 숲을 만드는 작업법. 이 방법은 모두 배기를 농용자재 생산이나 연료림 작업에 즉 땔감으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다음 중 기계톱 부품은 스파이크. 아까 기계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내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달린 거 봤었죠? 네, 딱 고정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스파이크. 그래서 정확한 작업 위치 선정. 이것이 스파이크의 목적이에요. 기능이에요. 산림작업용 도끼의 날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아치형으로 연마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마해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박해가 잘 안 나온다고요. 도끼의 날의 각도, 벌목용은 9 내지 12도, 가지치기용은 6 내지 10도가 맞습니다. 다 맞고 틀린 것은 날카로운 삼각형은
벌 먹으려고 찍으면 들어가서 빠지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헤맨다. 겨울철에 사용하기 적합한 윤활유의 점도. 자, 윤활유의 점도에서 우리가 SAE라는 이 번호로 쓰죠. SAE 번호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SAE 번호도 높다. 온도하고 SAE 번호는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SAE 번호도 낮아요. 그래서 SAE 20, 아주 추울 때는 윈터라고 해서 이 W자를 붙이죠.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30, 여름에는 40 이렇게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올수록 SAE 번호도 올라간다. 그래서 겨울철에 사용하기 적합한 그러면 윈터까지 붙였죠. 아주 착실하게. 네. SAE 20 윈터 W자. 30은 봄, 가을. 40 넘어가면 이거는 여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20W 또는 20 그러면 겨울, 30 봄, 가을, 40 여름입니다. 접목 집재 후 집재장에서 가지치기 및 조제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 자, 접목 집재 후라니까 별도는 안 들어갔죠. 벌목은 아니에요. 집재장에서 쌓아놓은 곳에서 가지치기하고 조제 작업하는 것. 그러면 아까 봤죠. 프로세서죠. 스키더나 뭐 포워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거는 운반하는 거죠. 운반하는 차예요. 일종의 클레번 차라는 것은 벌목용 기계예요. 벌목용. 이건 벌목용. 프로세서는 벌목은 하지 않고 가지치기하고 조제 작업만 하는 거. 이것을 프로세서라고 한다. 접목 집재 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벌목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가지치기하고 조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서다. 기계톱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 후진하면서 이거 안 됐죠? 아까 나무 봤죠? 네,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후진하면서 이게 나무 걸려서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잘라 나가야죠. 전진하면서 한다. 이거 전진하면서 후진하면 작업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안내판이 짧은 거 그렇죠. 요것만 치면 되니까 긴 거 필요 없죠. 안내판이 짧은 거 사용한다. 작업자는 벌목을 나무 가까이 작업한 거 맞고 벌목을 나무로 뭔가 체인톱 속에 작업한다. 사이에 두고 맞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솔린 기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전기 점화 방식이다. 가솔린 기관 맞죠? 배기가스 온도가 낮다? 이게 틀렸죠. 배기가스 온도가 가솔린은 1000도. 그 다음에 디젤은 한 600도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게 더 높아요. 배기가스 온도가 가솔린이 낮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가솔린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데 디젤은 압축 온도로 압축이 한 20분의 1로 강하게 압축해서 이 압축 온도로 착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힘이 센 대신 무겁다. 두껍고 무겁다. 가격도 더 비싸다. 연료는 가솔린은 공기 플러스 연료를 혼입해서 뿌려준다. 근데 디젤은 공기만 들어오고 따로 경유는 따로 뿌려준다. 공기만 흡입한다. 이 가솔린은 공기 연료를 함께 흡입한다. 그래서 연료는 기화기관 외부 혼합 방식이다. 이건 맞아요. 틀린 것은 배기가스 온도가 가솔린이 더 높다. 다음 중 디젤 엔진의 압축 착화 기관의 압축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압축 착화를 한다고 그랬죠. 강하게 압축을 해서요. 몇 도입니까? 그때 온도가 그렇죠. 5, 600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압축 온도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착화를 하는 겁니다. 이 행정 내연기관에서 연료에 오일을 첨가해서 넣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계톱 같은 경우에 그렇죠. 휘발유에다가 뭘 섞어요? 오일을 섞어서 넣어요. 그럼 휘발유와 오일이 같이 탄단 말이에요. 왜 오일을 넣어주죠? 윤활작용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피스톤이 그렇죠. 달라붙어 버린다고요. 윤활작용을 위해서. 오일을 같이 섞어 넣어줘요. 자, 이렇게 오일을 첨가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점화를 쉽게? 아니요.
오일 많이 섞으면 전혀 안 되겠죠. 이거 아니죠. 엔진 내부의 윤활작용을 위해서, 그렇죠. 윤활작용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행정기관은 그 엔진이 적어요. 그래서 따로 윤활유가 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휘발유에도 오일 같이 섞어서 그냥 넣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피스톤 안에서 이 오일이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엔진 내부의 윤활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휘발유에다 오일을 섞어가지고 사용한다. 혼합연료에 오일의 함유비가, 근데 이제 이렇게 혼합연료에 이행정기관에서 오일이 많아요. 즉 연료 휘발유에다가 오일을 섞는데 휘발유는 적게 들어가고 오일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연소가 잘 안 되겠죠. 불완전 연소. 즉 연소가 불충분하면 매연이 증가하겠죠. 맞아요. 스파크 플러그에 이 오일이 스파크 플러그에 덮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스파크 플러그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 해주면 전기 점화를 못 해주니까 시동도 잘 안 걸리겠죠. 꺼져버리거나. 예. 이 오일이 스파크 플러그에 덮이게 된다. 이것도 맞아요. 오일이 연소실에 쌓이게 됐죠. 맞죠? 엔진을 마모시킨다. 엔진을 마모시키려면 오일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예. 엔진이 많이 들어가면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엔진은 마모시키는 건 적겠죠. 왜? 윤활작용을 많이 해주니까. 그 대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 연소가 잘 안 돼서 매연이 증가하고 오일이 덮이게 되고 연소실에 오일이 쌓이게 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오일 함유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건 오일은 뭐예요? 오일의 함유비가 낮을 때 엔진을 마모시키겠죠. 오일의 함유비가 낮을 경우에 엔진을 마모시킵니다. 조림 작업 시 조림목을 심을 구덩이를 파는 데 사용되는 거. 네,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 생각나죠? 어떤 거죠? 네, 구덩이 파는 거. 이 식혈기라고 그랬죠? 그 구덩이가 생겼어요. 네, 식혈기. 구덩이 파는 거 식혈기다. 벌목 작업 시 벌도목의 가지치기용 도끼날. 예, 뭐 벌목용이든 도끼날은 대부분 어느 정도였어요? 8도에서 12도 정도의 가지치기 아니면 벌도용인데 도끼날은 그렇게 8도에서 10도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무뎌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예리한 것도 아니에요. 8도에서 10도 정도. 벌목 중 나무에 걸린 나무의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사용하는 거 뭐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지렛대 가지고 방향 전환하는 지렛대입니다. 살림 도구를 만들기 위한 자루용 원목으로 도끼자루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원목으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거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 침엽수는 못 써요. 왜? 재질이 연하라. 그래서 도끼자루라든가 이런 자루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맞는 것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침엽수 목재는 임업용 기계라든가 이런 것에 자루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걸 자유용으로 사용하는 뭐예요? 활엽수라 해야 한다. 활엽수. 질기고 단단한 거. 침엽수는 소나무 같은 건 물러요. 침엽수는 일반적으로 침엽수 목재는 연목재, 연한 목재가 많아서 물러서 자루용 원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양 중에서 수분이 부족하다. 수분이 부족하다. 가뭄이 들었다. 가물 한자. 한해라죠. 한. 곁대기는 피소. 상해는 추위에 피해를 입는 거. 꽃샘추위 같은 거. 열사, 열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말라 죽는 거.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다. 가물 한자를 써서 한해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를 수간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거. 수간, 주사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어떤 병이요? 이렇게 막 나는 거. 이게 뭐였죠? 빗자루병. 뭐, 대추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플라즈마가 옮기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건 옥시테트라사이클을 수화제를 수간에 주입한다. 링겔병에 꼽아가지고 주사로 넣는다. 벌목 작업에서 쐐기는 주로 벌도 방향 결정과 안전작업을 사용하는데 목재 쐐기. 자, 목재 쐐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나무가 물러서 못 써요. 어떤 거는요?
이 소나무를 침엽수. 쐐기나 자루 이런 건 전부 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쐐기 갖다 박아가지고 나무에다 박아가지고 작업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니기다 소나무 같은 거 연해가지고 이 쐐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루나 또는 목재 쐐기 이런 거는 침엽수인 니기다 소나무 같은 건 안 된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